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회로를 사용해야 되고 디지털 시스템을 구현하는데 회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시그널의 종류는 전압 혹은 전류가 있고 우리는 전압을 사용할 건데 전압을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이즈 측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전압의 양끝을 사용하는 디지털 볼티지 3V, 0V 만약에 어베일러블 전압에 여러분 저는 3V를 들었지만 마이너스 2V, 2V면 마이너스 2V랑 2V 가장 멀리 있는 두 전압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제일 노이즈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좋더라. 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결국은 바이너리를 사용하게 된 거고 자, 그러면 그 바이너리가 결국은 우리는 이제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저렇게 표현하기도 할 텐데 무슨 말이냐면 100, 110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로지컬리 1 혹은 0인 거고요. 이거를 제가 실제로 회로에서 받아들이는 시그널은 전압 형태일 거니까 아무래도 3V, 0V, 0V, 3V, 3V, 0V 1이 3V로 0이 0V로 매핑된 형태가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회로에서 받는 전압은 이런 형태인 거고 바이너리로 제가 디지털리 포맷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설령 노이즈가 낀다고 한들 엄청나게 많이 껴서 막 2.5V, 0.5V 노이즈가 끼더라도 얘는 스틸 1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아날로그 전압으로 막 0.25, 16V도 정보를 사용하고 또 다른 정보로 0.18도 사용하고 0.2도 사용하고 그랬을 때보다 훨씬 더 노이즈 스테빌리티가 좋은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너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디지털 시그널을 리프레젠테이션 하고 그쵸? 그 상황에서 우리가 회로 처리를 통해서 디지털 프로세싱 하는 거다. 디지털 시스템 구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요런 밴딩 머신 있잖아요. 카드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 근데 여러분 조금 더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상황을 좀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요거보다 더 컨벤셔널한 자판기 아시죠? 이런 거. 자, 요거는 어때요? 제가 여기다가 돈을 캐시로만 넣는 캐시로만 옛날 캐시만 되는 자판기 요즘은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요즘 웬만하면 카드가 되니까. 근데 그런 캐시 자판기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동전만 받는 거야. 심지어 지폐랑 동전 받는 거다. 오케이. 동전이랑 지폐를 받는데 근데 그거 들어온 돈을 어쨌든 우리는 100원 들어올 수도 있고 500원 들어올 수도 있고 1000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500원하고 100원하고 1000원의 조합으로 다양한 금액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걔네들을 바이너리 코드화해서 표현하겠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100, 500, 1000 이렇게 안 두고 100, 500 뭐 예를 들면 700, 600 이렇게 안 두고 800, 900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돈을 이렇게 안 들고 다 뭐예요? 바이너리로 표현해서 바이너리 매핑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600원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1101 뭐 예를 들면 예예요. 여러분 이건 예시입니다. 그다음 700은 1011 그리고 800은 0111 900은 1111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000은 1110 어떤 규칙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제가 바이너리를 표현 가능하면 얘네들 간의 구분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다. 이대로 쓰지 않는다라는 게 여러분 바이너리 코딩된 인풋 시그널 혹은 아웃풋 시그널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웃풋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음료수 뭘 내보내 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를 내보내 혹은 말어 음료수를 내보내 여기서 여러분 아웃풋은 음료수도 있고 거스름돈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스름돈도 다양한 가지수가 있을 텐데 거스름돈 내보내는 거에서 세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볼까요? 예를 들면 100원, 200원, 300원. 얘네들도 100, 200, 300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표현한다? 세 가지로 나눠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면 뭐 01, 11 이렇게 세 가지 두 빗을 이용해서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면 두 빗만 이용해도 되죠. 이렇게 바이너리 매핑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 매핑에 대한 실제 예시가 이런 거라는 거를 그냥 간단한 거라는 걸 조금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음료수 각각에 대해서 이거 내보내 안 내보내 0 혹은 1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표현된다는 게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이 또 바이너리 코드 혹은 여러분이 진짜 거의 매일 접하는 컴퓨터의 키보드 있잖아요. 얘네들은 또 내부에서 당연히 여러분이 어떤 키보드가 있을 때 그 키보드 위에 있는 자판을 누를 텐데 어떤 키를 누를 텐데 그 키에서 그걸 누른다고 해서 예를 들면 K라는 키를 눌렀어요. 아니면 J라는 키를 눌렀어요. J라는 키를 누르면 그 키를 누른 거를 그대로 J네 라고 하지 않아요. 예, 아시겠죠? 이 Shift네, 캡슐 R이네, Alt네, 뭐 엔터네, L이네, 딜리트네 이런 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다 뭘로 되어 있어요? 걔네를 다 바이너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알파벳이나 특수문자 이런 게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뭐 딜리트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escape, ESC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예, 아시겠죠? 그런 키보드 위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딜리트 이렇게 컴퓨터한테 전달하는 게 아니고 다 바이너리 매핑해서 하는데 그게 어떤 규약이 있어야겠죠.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시스템이 있어야겠죠. 걔를 여러분 ASCII라는 말 혹시 들어보실 수 있는데 ASCII라는 코드로 표현해요. 그래서 여러분 코드라는 게 제가 자꾸 코드 하는데 코드라는 게 단순히 뭐냐면요. 코드는요 여러분 굉장히 일반적으로 말하면 암호예요. 암호. 암호라는 건 뭐냐면 어떤 특수 목적으로 내가 딱 보기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얘를 좀 잘 모르겠는 표현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어떤 제가 여기 딱 봐도 아는 표현이 있어요. 뭐 100원, 200원, 300원,
400원 이렇게 아는 표현을 내가 조금 지금 특수 목적으로 만약에 이 네 가지 표현만 가능하다면 0001, 1011 이렇게 뭔지도 모르는 걸로 바꿔요. 그럼 이거 보면 약간 암호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정보를 숨기기 위해서 그러면 암호겠지만 그런 거 말고도 나 사람이 말고 머신이나 다른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가 이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드라고 부르고 여기 우리가 상대적으로 알기 쉬운 사람의 친숙한 정보를 사람이 조금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운 다른 목적, 다른 시스템이 알아들 수 있는 걸로 바꾸는 거를 이 부분을 코드라고 하고 코드로 바꾸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코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일반적으로 인코딩이라는 말은 여기저기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A라는 정보가 있는데 B라는 애가 알아듣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코드, 그러니까 어떤 특수 목적으로 시그널을 이렇게 1대1로 매핑하고 1대1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코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코드라고 하고요. 지금 컴퓨터는 뭐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회로기 때문에 바이너리 넘버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1, A, B, C, D, E, F, G 이런 거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뭘로 바꿔야 돼요? 바이너리로 바꿔야 돼요. 그럼 바이너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이런 표가 있어갖고 얘를 코딩 1대1 매핑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G라고 입력하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 0111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G를 입력하면 뭐로 알아듣는다고요? 100, 011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을 되는 거고요. ASCII라는 것은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 요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8가지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128개면 2의 7승계로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7빗 그래서 7빗으로 표현하는 거고 128개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다음 쪽인데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건데 사실은 128가지 정보를 이렇게 표현하려면은 7개 빗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7개 빗에다가 추가로 한 빗을 더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 A나 T는 어땠어요? A는 보니까 A는 알파벳 첫 번째라서 100, 001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 T는요? T는 어디 있어요? T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데 101 0100으로 했어요. 101 0100 이게 T고 여러분 이게 A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하면 되지 요거를 한 빗을 늘려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요 봐보세요. 자, 한 빗을 늘려가지고 이대로 안 쓰고 이건 7빗이에요. 앞에서 본 7빗 레프레젠테이션인데요. 이렇게 안 쓰고 한 빗을 늘려요. 8빗으로 늘려갖고 맨 앞자리에다가 빗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뒷빗은 요 앞에 있는 7빗 앞에서 약속한 표에 있는 빗 그대로인데요. 앞에 빗을 추가한 건데 어떤 방식으로 추가하냐면 자 전체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1 혹은 0을 추가해서 짝수가 되도록 만들어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에러를 디텍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로에는 어떻게 처리하다 보면 중간에 빗이 바뀌는 건 굉장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작은 확률이지만. 왜? 회로가 완벽하지 않고 하도 회로를 막 작게 만들다 보니까 걔가 순간적으로 막 에러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에러가 난 거를 내가 고치진 못하더라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근데 그냥 디텍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러가 한 빗이 나는 거랑 두 빗이 나는 거랑은 어때요? 차원이 달라요. 에러가 한 빗이 나는 거랑 두 빗이 나는 거는 두 빗이 제가 7빗을 보냈는데 혹은 8빗을 보냈어요. 야 회로야 너 이것 좀 처리해줘. 내가 A라고 썼어. 혹은 T라고 썼어. 그래서 내가 이 8빗이든 7빗이든 표현된 걸 보냈어요. 그래 A라고 모니터에 띄워줄 거예요. 그쵸?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그 과정 중간에서 한 빗이 딱 틀려 먹어가지고 A 대신에 뭐 B가 나오거나 C가 나왔어요. 근데 그럴 확률은 굉장히 적긴 적어요. 당연히 그런 확률이 적도록 시스템을 설계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A 눌렀는데 B 나오는 경우 거의 없죠. 진짜 없어요. 굉장히 확률이 적은데 거기다가 더 확률이 적은 건 뭐예요? 이 빗이 하나가 틀린 게 아니고 두 빗이 동시에 틀리는 건 진짜 확률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수준인 거예요. 한 빗이 틀릴 확률이 10의 마이너스 10승이면 두 빗이 틀릴 확률은 이거에 막 만분의 1, 막 10만 분의 1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빗을 틀리는 것만 굉장히 디텍팅해도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두 빗이 틀릴 확률은 너무너무 더 적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준이면 야 1000번에 한 번이 에러가 나. 한 빗은. 근데 두 빗이 한 번에 틀릴 확률이 진짜 적어서 진짜 너무너무 작은 숫자야. 그러면 내가 1000번에 한 번 나는 것만 픽싱해도 디텍팅해도 괜찮죠. 그쵸? 괜찮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두 빗 나는 거는 난 잘 모르겠고 야 그렇게까지 할 거야? 야 그건 안 해. 그러니까 첫 번째 한 빗 나는 거는 내가 디텍팅은 해줄게. 최소한 이거 한 빗 에러 있어 라는 방법으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이븐 패러티 혹은 어드 패러티라 그래서 전체 1의 개수가 짝수개가 되도록 맞추거나 아니면 홀수가 되도록 맞추거나 둘 중에 하나만 쓰겠죠. 어떤 룰을 정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븐 패러티라는 거는 전체 빗수가 원래 우리가 앞에서 약속한 어떤 매핑을 하고 나서 앞에다가 그냥 무조건 그냥 무식하게 붙이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니까 10001 1이 두 개네. 그러면 0을 붙여요.
그리고 1이 3개네. 그러면 1을 붙여서 전체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만들고 얘를 통신하는 거고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훨씬 더 에러가 나중에 한 빗 정도 여기 뒤집어졌을 때 어때요? 아, 이거 에러 났으니까 에러 디텍팅해서 야, 이거 에러 났으니까 동작 당장 멈춰. 다시 입력을 요청한다거나 너 지금 일단 에러 났어라는 거를 해서 에러를 처리를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에러 디텍팅 코드가 포함된 8비트짜리 아스키를 더 많이 씁니다. 예,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아시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를 받아서요. 아까 데이터 제가 이런 일렉트리컬 시스템이 디지털 인풋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쫙 처리를 하는데 중간중간 처리 과정이 내가 처리한 거가 결과가 어디 저장이 됐다가 그걸 다시 받아서 또 처리하고 그걸 또 다시 받아서 처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야? 일단 받은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얘가 준비되면 처리하는 블럭에 넘겨주고 이런 식으로 동작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건 뭐냐면요.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 중에 뭐가 이 입력이 뭔지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판기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자판기 인풋이 16번째 있는 제품을 말하는 거야 라는 과정에서 그 16번째인 거를 판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어떤 과정 그리고 이쪽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야 될까지 걸리는 과정이 전부 다 바이너리 컬큘레이션으로 돼요. 그 숫자를 막 뜯어갖고 해석하고 계산하고 막 비교하고 그래가지고 아 이게 16번째네 딱 판단하는 거예요. 아 컨베이어 벨트 굴려야겠네. 내가 돈이 지금 이거 이상으로 들어왔네. 비교하고 이거 빼기 하고 막 더하기 하고 해서 내가 여태까지 받은 돈 다 더하기 하고 이런 계산 과정이 일종의 프로세싱이거든요. 처리 과정이거든요. 그럼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막 실제로 더하기 빼기 하고 곱하기 하고 이런 게 일어나요. 예, 여러분이 아는 산수 과정이 일어나고 그 산술 과정이 일어나는 거 플러스 뭐예요? 예, 중간중간에 중간 계산 결과들을 어딘가 데이터가 1001 들어온 거를 받아서 저장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장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걸 여러분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메모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신 메모리예요. 그래서 메모리고요. 이 메모리라는 개념은 두 가지로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 그 회로 내에서 어떤 블락이든 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실제 하드웨어 있죠. 1이 들어오면 1 저장하고 0이 들어왔으면 0을 저장하는 그 하드웨어를 메모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01을 아까 넣었어요. 뭐 이런 걸 넣었어요. 이거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를 예를 들면 넣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를 일단 받은 다음에 어디다가 임시 저장했다가 얘를 한번 처리했더니 얘가 뭐 1011로 바뀌었어. 그리고 101101 뭐 이런 걸로 바뀌었어요.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얘는 위치 정보고 얘는 뭐 돈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쵸? 아니면 아스키 코드면 뭐 이게 지금 뭐 내가 모니터에 뿌려줄 건데 각 모니터 위치에 해당하는 너는 0, 너는 0, 너는 1, 1, 0, 1 뭐 이렇게 해갖고 알파벳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A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A면 이렇게 해서 뭐 제가 지금 잘 못하겠지만 00, 11111, 0, 뭐 11 해갖고 이렇게 A 모양을 만든다든지, 그쵸? 그러니까 요 각각의 행에 해당하는 그 아웃풋을 생성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거를 중간에서 저장해 줄 수 있는 실제 하드웨어가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 다 일반적으로 메모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메모리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SSD도 들어보셨을 거고, DRAM도 들어보셨을 거고, SSD는 주로 플래시인데요. 그리고 DRAM보다 빠른 SRAM이라는 게 있을 거고, 이런 거 들어보셨는데 이게 전부 다 메모리예요. 디스크, 뭐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인데 이 드라이버는 이제 여기 내부에서 또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메모리, 여기 메모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어떤 형태의 하드웨어든 다 전부 다 메모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는 여러분 브로드한 의미, 광의의 메모리고, 좁은 의미의 메모리로는 여러분 DRAM만 메모리라고 부르기도 해요. 메인 메모리만. 네, 메인 메모리만. 그래서 요를 메인 메모리라고 그러고, 얘는 그럼 어떻게 불러요? 아, 이쪽은 뭐 디스크, 스토리지. 얘는 스토리지, 얘는 메모리, 얘는 캐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캐시보다 더 빠른 메모리도 있어요. 레지스터.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진짜 처리하는 곳, 이렇게 메모리가 종류가 다양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실제로 하드웨어 내부에서 AP 혹은 CPU, 진짜 프로세싱하는, 계산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수 과정,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계속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고, 이 결과를 얘가 임시 저장할 수 있는 일반적인 광의의 넓은 의미의 메모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한 종류 메모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메모리의 종류가 있어서 하이어라키를 일러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메모리부터 엄청나게 느리지만 용량이 큰 메모리, 이렇게 단계를 이뤄서 메모리를 구성을 해요.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큰 메모리를 그냥 갖다 쓰면 좋겠지만 큰 메모리는 제가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걔를 그 메모리를 찾아고 여기까지 전달하는데 메모리 특성상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고용량으로 구현하려면 메모리 하나를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요즘 쓰는 게 몇 테라바이트 이 수준이잖아요. 그럼 얘는 한 데이터를 데이터 단위 한 빗을, 이게 지금 1테라바이트면 뭐라는 거예요? 1테라 곱하기 이것만 해도 여러분 8빗이죠. 8빗. 예. 바이트니까. 그러면 테라는 얼마예요? 여러분 기가가 얼마예요? 10의 6승이 메가고 10의 9승. 이게 10의 12승이잖아요. 10의 12승 테라?
그러니까 10에 12승 곱하기 8빗 엄청나게 많은 용량의 메모리 빗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한 빗당 메모리가 하나씩 필요하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블락이 어쨌든 반복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걸 굉장히 비싼 걸로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싼 블록으로 만들어야 돼요. 1테라계나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1원만 해도 여러분 이거 8조예요. 8조 원짜리 메모리 봤어요? 한 비트당 1원도 안 되는 여러분이 만드는 그런 반도체가 굉장히 싸구려인 거예요. 사실은 원가를 너무 절감을 해서.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런 메모리 굉장히 큰 용량을 여기다가 바로 넣기에는 너무 여기서 찾기도 오래 걸리고요. 그쵸?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 프로세싱이 나 끝났어 빨리 다음 데이터 줘라고 계속 내놔 하는데 얘가 미안 나 찾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빠르지만 빠른 메모리 근데 너무 비싸서 고용량으로 구현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그 내가 메모리 용량을 작게 해야 빨리빨리 데이터를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빠르고 저용량의 메모리를 갖다가 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빠르고 그 다음 고용량인 거 그 다음 빠르고 그 다음 고용량인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메모리 하이어라키를 해서 예를 들면 4종류의 메모리를 다 한 PC에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쓸 법할 거 같은 건 여기다가 미리 로드해놓고 여기서 찾아서 제깍제깍 줘야 되는 거고 내가 안 쓸 것 같은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영화를 보고 있는데 3분쯤을 보고 있어요. 전체 1시간 영화 중에서. 그러면 3분부터 한 10분까지 여기 갖다 놓는 거예요. 여기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세서에서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 고속 메모리에다가. 그래서 그러다 어떻게 돼요? 저기 1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영화 메모리는 여기다가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필요할 때 미리 로드해놓고 여기다 갖다 쓰는 이 메모리 하이어라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요거는 컴퓨터 구조나 다른 쪽에서 자세히 배우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여기 레지스터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지만 제가 여기도 설명드렸는데 데이터를 실제로 그 하드웨어로서 저장해야 되는 공간이 일반적으로 메모리고요. 그 중에 한 종류가 바로 레지스터예요. 진짜 제일 빠른 거. 바로 프로세서 옆에서 바로 붙어가지고 얌체같이 바로바로 메모리 짝깍짝깍 데이터 주는 거 있죠. 걔가 바로 레지스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레지스터도 일종의 메모리에 속하는 거고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그냥 메모리라고 하면 D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내가 데이터를 하드웨어로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메모리라고 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원빗을 저장하고 있는 것을 바이너리 셀이라고 불러요. 바이너리 셀. 그래서 메모리 셀이라고 부르고요. 걔를 원빗을 저장하려면 두 가지 스테이트가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가능한 일렉트리컬 스테이트, 두 가지 구분 가능한 일렉트리컬 스테이트가 가능한데 0하고 1에 해당하는 두 가지 스테이트를 구분해서 저장할 수 있는 어떤 형태, 일렉트리컬리 바꿀 수 있는 어떤 형태의 하드웨어라도 다 메모리 빗셀이 가능하고 셀이라고 하죠. 빗 하나를 저장하고 있는 셀이 가능한 거고요. 걔 빗셀이 여러 개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인포메이션이 멀티빗으로 구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16빗 레지스터는 예를 들면 바이너리 컨텐트 이런 거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메모리 바이너리 셀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16개가 실제로 하드웨어가 16개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야 내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을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디다가 우리가 메모리를 저장하냐, 인포메이션 저장하냐 그러면 여러분 메모리라고 대답하시면 되고 메모리 중에서 제일 고속으로 지금 프로세싱을 옆에서 바로바로 메모리를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애를 레지스터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 유닛을 보면은 여러분 이 메모리 유닛은요 바로 제가 아까 말한 요건 D램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목적은 이거예요. 목표는 지금 이 레지스터 트랜스폼이라고 슬라이드 제목 돼 있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요 여러분이 키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에다가 존을 입력하는 거예요. JOHN을 차례대로 입력을 하는데 얘를 프로세싱해서 보고 이게 실제로 JOHN에 해당하는 거네 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D램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JOHN 들어왔지? 라고 해서 미리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키보드로 입력을 할 때는 어떤 때예요? 그 여러분이 입력한 정보를 나중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야겠죠. 근데 이거 JOHN을 프로세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받았으니까 걔를 받아가지고 바로 JOHN? 그러면 그 존을 바로 예를 들면 내가 모니터에 뿌려줘야 돼 라고 해서 JOHN이라는 들어와서 이 내부에서 처리를 해갖고 모니터에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존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존이라는 입력을 받아서 그거에 해당하는 뭐 전화번호부의 어떤 넘버를 찾는다든지 그런 걸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쵸. 텍스트 에디터에 넣어준다든지 그런 걸 하려면 전부 다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 프로세싱 내부에 임시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이 바로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레지스터고요. 요 D램. 그래서 요 레지스터에서 임시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인 여기다가 넣었다가 이제 다시 추후에 사용될지 모르는 어떤 걸 추후에 사용될지도 모르니까 여기다가 이제 메모리다가 다시 저장해 놓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한번 프로세싱하고 끝날 게 아니니까 이렇게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개념이라고 그런 과정으로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오드 패러티를 썼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결국은 키보드로 들어왔을 때 이 키보드로 들어온 것이 인풋 레지스터라는 여기도 임시 저장하는 메모리예요. 일단 하나를 들어와요. 존 들어왔어요. J에 해당하는 8bit이니까 여러분 아스키 코드 위드 오드 패러티는 8bit이잖아요. J에 해당하는 8bit이 여기 저장돼요. 그 다음 O에 해당하는 게 또 저장되고 H에 해당하는 게 저장되고 N에 해당하는 게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 컨트롤은 뭐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스키 코드 정보가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키보드에 따라서 얘를 아스키로 변환해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걔가 이렇게 프로세싱 내부에서 시리얼리 이렇게 시프트가 돼가지고 야, 전 들어왔어. 그럼 얘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여기다가 임시 메모리에다가 또 저장했다가 또 나중에 추후에 얘가 활용될 수 있게 디램이라는 블럭으로 백업을 하는 거죠. 라이트백을 하기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 보통은 이렇게 데이터 플로우가 발생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은 메모리 유닛에 있는 이렇게 저장된 거를 나중에 또 가져와서 야, 내가 아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이 전이라는 거를 입력을 했어요.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요. 텍스트 여기 메모장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다시 이거를 한 번에 지웠어요. 네, 지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Z를 눌려서 얘를 살리려면 여기 있는 걸 이렇게 가져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니면 여기 있는 거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시스템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가져와서 전으로 다시 살리려고 그래요. 네, 그런 경우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죠. 얘가 데이터가 왜 임시 저장돼야 되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게 왜 필요한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교수님 여기 레지스터라고 써있는데요. 여기 레지스터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아까 디램이랑 레지스터는 다른 거라고 앞에서 설명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거 역시 여러분 좀 다른데요. 얘는 뭐냐면요. 여기 레지스터라고 써있는 건 여러분 레지스터는 무조건 임시 공간이에요. 그래서 얘가 본격적으로 요 디램 내부에 어떤 블락으로 들어가기 전에 약간 여기는 임시적으로 지나가는 거고 실제로는 디램이 엄청나게 많은 용량을 갖고 있어요. 디램 요즘 뭐 16GB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32GB. 거기 내부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 거기 내부에다 이렇게 넣는 때 통과하는 블락만 여기 보여준 거지 실제로는 여기 디램 내부에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가 있어서 걔가 실제로 저장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일종의 여기 앞에 입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임시만 저장됐다가 실제로는 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세싱 유닛만 있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임시 공간인 메모리와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임시 저장 공간 레지스터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별 희한한 걸 다 구현할 거예요. 복잡 미묘한 걸 다 구현할 거예요. 그 중에 한 예시가 뭐냐면 프로세싱 유닛에서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별 희한한 처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add예요. add. 예. 근데 그 연산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 다양하게 배우실 텐데 add 더하는 거 있죠. 두 숫자를 더하는 거. 여러분 실제로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그런 두 개 더하는 adder가 프로세서 내부에 반드시 있어서 걔를 두 개를 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모리 유닛에서 이렇게 하나 가져와요. 두 개 더하려는 걸 갖고 와서 바이너리 에디션을 가능한 어떤 회로가 여기 구현되어 있으면 걔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얘네 두 개 더한 결과가 여러분 더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서 이게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디지털 서킷 있잖아요. 이 디지털 서킷은 어떻게 구현될지 이제 요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바로 여러분 디지털 로직 서킷 지금 이 본 과목에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그 디지털 서킷을 구현하려면 이 디지털 서킷 구현하는데 가장 기초 베이직 블락이 되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베이직 로직이 바로 이 로직 게이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직 게이트는 뭐냐면요. 요 진짜 단순한 베이직 오퍼레이션 있죠. 이 베이직 오퍼레이션을 구현하는 진짜 단순한 회로 단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복잡한 걸 구현할 텐데 앞으로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구현할 텐데 그런 연산들이 전부 다 이런 베이직 오퍼레이션, 베이직 로직 오퍼레이션으로 로직 오퍼레이션의 조합으로 나타내져 있어요. 그래서 조합으로 나타내져 있어요. 그래서 and, or, not 요거 세 개만 있으면요. 아무리 복잡한 바이너리 캘큘레이션도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음악을 재생한다든지 굉장히 복잡해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10001이 들어오면 그걸 음악으로 바꿔. 10001이 들어오면 그거를 막 모니터에 쓸 수 있는 화면 데이터로 바꿔. 그런 걸 다 전부 다 뭘로 구현할 수 있다? and, or, not 요거 세 개 오퍼레이션으로만 전부 다 구현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 세 가지 오퍼레이션이 가장 대표고요. 여기서 뭐 추가로 우리가 좀 더 효율성을 위해서 몇 가지 베이직 오퍼레이션을 더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요 세 개를 여러분은 이제 이 과목에서 계속 배우시게 될 거고 계속 달고 다니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바이너리 로직이라고 불러요. 왜 로직이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디지털 로직 서킷이다. 로직은 여러분 논리예요. 논리라고요, 논리. 그러니까 얘가 나름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컴퓨터가 생각하는 방식을 표현한 게 바로 로직 오퍼레이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두 개의 인풋을 받아서 하나의 인풋으로 바꾸는, 하나의 아웃풋으로 바꾸는 굉장히 단순한, 얘는 두 개씩 받는 거고 얘는 하나만 받는 건데, 그런 두 개를 받아서 하나로 바꾸는 때 굉장히 단순한 규칙으로 바꾸는, 예, AND와 OR 그리고 요 NOT, 요 세 개의 오퍼레이션으로 로직을 하는 거예요. 요걸로 생각을 구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각각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AND는 뭐냐면요, 두 개를 받는데요, 역시 바이너리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죠. 바이너리 시글러로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00이 들어오거나 01이 들어오거나 10이 들어오거나 11이 들어오거나 두 개 들어오는 거는 이 네 가지 컨비네이션밖에 없죠. 자, 그럼 이 네 가지 컨비네이션을 각각 요 truth table에 표현된 이 규칙에 의해서 아웃풋을 요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세 번째 열에 있는 걸로. 그래서 00이면 0을 내보내고 01이면 0을 내보내고 10이어도 0을 내보내고 11일 때만 1을 내보내는 게 바로 AND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 OR는요. OR는 X, Y, X 플러스 Y. 자, 그래서 X랑 Y가 있는데 X, Y가 두 개 들어왔을 때 두 개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을 내보내는 이 오퍼레이션을 바로 OR라고 불러요. 자, AND는 어때요? 둘 다 1이어야 1을 내보내고, OR는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두 개의 인풋을 받아서 하나의 아웃풋을 내는 이런 로직 오퍼레이션인데요. 두 개를 조합하는데 그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AND는. 자, 그래서 AND는 이렇게 표현하고요. OR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면 바이너리 로직에서 X, AND, Y는 둘 다 1일 때만 1이 되는 거. 그리고 OR는요. 둘 중에 하나만 1이어도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거예요. 0 AND 1은 뭐예요? 이건 그냥 0인 거예요. 1 AND 1은 1인 거예요. 1 AND 0은 0인 거예요. 예. 1, 5와 1은 여러분 2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1인 거예요. 1, 5와 0은 1인 거예요. 0, 5와 0은 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로직 오퍼레이션을 이제 정의를 하고 이걸로 온갖 연산을 다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기본 블락을 정의한 거라고 지금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낫은 뭐예요? 1이 들어오면 0으로 바꾸고 0이 들어오면 1로 바꾼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있으면 어떤 연산이든 다 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살짝 요거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살짝 강조드렸지만 그냥 더하기가 아닙니다. 바이너리 아리스메틱은 여러분 1, 0, 0, 1 만약에 이렇게 더하기 하는 건요. 어떻게 나타내요? 1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죠? 이거랑 지금 다른 거예요. 이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더하기잖아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 바이너리 아리스메틱이면은 얘는 뭐예요? 1 더하기 1 2니까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바이너리 로직이면 뭐예요? 1 더하기 1이면 얘가 1인 거예요. 5하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더하기가 5한지 아니면 더하기인지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가 그냥 단순히 곱하기 더하기가 아니고 AND랑 OR는요. 이 오퍼레이션을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퍼레이션을 이렇게 표현한 각각의 모든 인풋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을 표현해서 사람이 보기에 딱 무슨 인풋이 들어오면 무슨 아웃풋 나오겠네, 무슨 인풋 들어오면 무슨 아웃풋 나오겠네, 딱딱 이렇게 매핑해서 딱 보여주는 거 있죠. 걔를 truth table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truth table은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요 로직 게이트들은 뭐냐면 결국은 아까 제가 앞에서 표현한 인풋 두 개를 아웃풋 하나로 바꾸는 AND, OR와 NOT을 실제로 어떤 하드웨어를 통해서 바꾸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무슨 말이에요, 교수님?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까 AND 있잖아요. AND라는 게 이렇게 두 개를 받잖아요. X랑 Y를 받아서 뭘 내보내는 거예요? X, Y라는 어떤 새로운 X, Y의 조합을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하드웨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실제로 여러분 칩 뜯어보면 AND가 있을 거 아니에요. AND를 수행하는 어떤 하드웨어 서킷이 있을 거죠. 그 서킷을 로직 게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AND 게이트도 있을 거고 OR 게이트도 있겠죠. 예. 그래서 로직 게이트라는 건 다름 아닌 우리 오퍼레이션, 로직 오퍼레이션을 실제로 수행하는 하드웨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로직 게이트는 실제로 1, 0이라고 쓰지만 우리에 해당하는 전압의 끝과 끝이 들어가요. 제일 큰 전압을 1로 매핑하고요, 보통. 제일 작은 전압을 0으로 매핑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1, 0이 들어갔다면 실제로는 1, 0으로 제가 표현하고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회로에 들어가는 실제 인풋은 3V랑 0V. 만약에 공급 전압이 3V면요. 만약에 서플라이 볼티지가 5V면 5V랑 0V가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어베일러블한 전압이 마이너스 1V부터 5V다. 그럼 0에는 마이너스 1V를 매핑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2V부터 5V다. 그럼 0에는 2V를 매핑하고 하이에는 1에는 5V를 매핑하고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만약에 0V랑 3V 레인지라면 로직 0인 0V로 디파인 되고 로직 1은 3V에 매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얘가 여기 공급전압 0V부터 3V가 우리의 레인지다 라고 하면은 실제 좀 노이즈가 끼더라도 3V가 우리의 의도고 가장 베스트 밸류지만 막 여기 2.1V가 뜨더라도 에이 그거 1이지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 로버스트니스가 있는 거죠. 실제로 0이 아이디어한 값이지만 얘가 막 미쳐가지고 0.9V까지 올라왔어요. 그래도 에이 0이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직 게이트를 여러분 AND 게이트, OR 게이트 그리고 NOT 게이트
특히 여러분 낫 게이트는 인버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낫 게이트 인버터 그리고 오어 게이트, 엔드 게이트가 이제 회로로 계속 표현되고 나올 텐데 걔를 이렇게 엔드로 쓰는 게 아니고 심볼 일로 표현해요. 심볼이 뭐냐면 그냥 그야말로 심볼, 상징인데 자 내가 이렇게 그리면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모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앞으로 엔드 게이트다.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오어 게이트다 라는 심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는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여러분 이거 엔드 게이트를 의미하는 거고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얘는 오어 게이트를 의미하는 거고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이거는 인버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심볼까지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중에 이렇게 회로를 구현했을 때 이 AND랑 O와 NOT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원하는 X, Y 심지어 2개만 안 들어갈 수도 있죠. Z, U, V에서 5개가 들어갔을 때 얘네들의 컨비네이션에 얘가 뭐 어떤 조건에서는 어떤 인풋이 또 아웃풋도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아웃풋이 이런 컨비네이션에는 뭐뭐가 나오고 뭐뭐가 나오고 뭐뭐가 나오는 이 아웃풋을 내는 얘네들의 조합으로 아웃풋을 내는 회로를 다름 아닌 이 엔드 게이트와 오어 게이트와 그리고 인버터로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이거의 반복으로 얘네들을 막 반복적으로 레고처럼 조립해서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 보면 2인풋이라는 거는 X랑 Y 2개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3개짜리도 있나요? 네 있어요.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4인풋 뭐 5인풋 이런 것도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심플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AND2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는 OR 2라는 표현을 써요. 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2는 뭐다? 다름 아닌 인풋 개수고 걔네들을 2개가 1일 때 동시에 1일 때만 1을 내보내는 AND 게이트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인풋 케이스에 대해서 AND, OR, NOT이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 각자 한번 보세요. 테스트한 거니까. 자 그래서 멀티플 인풋 있다고요. 이건 뭐예요? AND3예요. 그럼 얘네들의 트루스 테이블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AND3의 트루스 테이블은 뭡니까? 셋 다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 전부 다 싹 다 0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 8개가 있을 텐데 001, 010, 100, 11 죄송합니다. 011 순서대로 써야죠. 100, 101, 110, 111에 대해서 얘만 1이고 전부 다 0이 나오는 거죠. 예. 이게 뭐예요? AND3의 truth table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되죠. 5화는요. 4개 다 0일 때 빼고 16가지 대해서 4개 다 0일 때만 0이 나오고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1 나오는 거죠. 네, 나머지 15개 인풋 컨비네이션 다 1 나오는 거. 그게 5와 4의 truth table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AND랑 OR 게이트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아무리 복잡한 AND, OR, NOT 게이트 3가지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아무리 복잡한 게이트도 아무리 복잡한 오퍼레이션도 다 구현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거 뭔데? 디지털 인풋 대신 디지털 인풋 들어갔을 때 디지털 아웃풋만 나오는 거면. 그래서 디지털 인풋 들어갔을 때 타겟 이런 인풋이 조합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목표야. 조금 더 일반적인 오퍼레이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제가 X, Y, Z가 그냥 단순히 5와 3나 AND3로 안 되고 뭐 000이 들어가고 010, 010 뭐 이 순서를 제가 그냥 준수해서 써보자면 이 8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타겟 아웃풋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아웃풋이 4가지라고 하면 얘는 10, 10, 110, 1 나왔으면 좋겠어. 얘는 011, 01, 11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자, 그럼 여러분 이런 거는 어때요? 그냥 5와 3, AND3 이런 걸로 단순하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구현하셔야 돼요? AND랑 OR랑 NOT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Y0가 나오도록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ABC가 있고 Y0가 나오는 이 안에는 대체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AND랑 OR를 조합해서. 그거를 이제 차차 여러분이 배우실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일단 인트로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내용은 이런 truth table, 제가 오른쪽 위에 그린 truth table을 어떤 우리 목표 동작을 구현하기 위해선 일단 truth table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각각의 인포메이션이 해당하는 게 뭔지 X, Y, Z는 예를 들면 여기는 뭐 모니터 인풋이고 이거는 모니터에서 그러니까 터치패드에서 어느 위치고 얘는 터치패드에서 어느 위치고 어느 위치야. 예를 들면 각각이 다 인풋이 의미하는 게 있고 아웃풋도 각각이 다 의미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걔를 다 디지털하게 매핑을 해가지고 디지털리 컨버팅된 시그널로 보여졌을 때 걔가 우리가 익스펙트하는 처리되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인풋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그럼 이렇게 타겟 오퍼레이션이 구현되려면 대체 이 안에가 게이트들로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될까? 이런 의문에 대답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시게 될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서 챕터 1을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챕터 2부터 본격적으로 저런 내용을 배우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